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건 사례는 양아들이든 뭐 딸이든 가족들이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이제 바로바로 처리가 됐던 상황인데,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혼자 그야말로 고독사, 혼자 귀가하시다가 혼자 돌아가셔서 누가 발견하는 사람도 없이 오래 지났다가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혹시 겪으신 적 있나요? 그런 사례는 당사자가 주민등록은 마포로 돼 있고 돌아가신 자리는 서대문구였어요. 어? 그런데 한 15일 돌아가신 지 한 15일 정도 된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그걸 갖고 막 부풀려 떠드는 건 언론이죠. 그러니 담당 부역인 그 서대문구의 관할 경찰관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아주 난해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주지가 우리 관할이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락이 와서 가보니, 그때만 해도 독거노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가 내가 근무하던 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직원들의 구성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담당하는 해쪽에는 뭐 와보지도 않고 결국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돌아가신 데가 사시는 데하고 좀 다른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주민등록지하고 사시는 데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하신 거네, 주소를. 그러니까 그 실상의 내용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어? 단지 나왔는 증거가 주민등록은 마포구에 있고 고독사를 한 데는 다른 구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처리하는 후 과정에 이제 충돌이 막 생기는 거죠. 어? 그쪽 센터나 동사무소, 경찰이나 검찰,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막 자기들 추정 보도는 연일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끝까지. 시신 처리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시신은 일단은 검안회의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검안회의가 이제 형사들하고 동원해서 검안을 하고 나서 사인을 확인하고 나면 적시자병원으로 옮기죠. 그 처리는 행정적인 처리만 남지 사고의 어떤 거는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그걸 파헤치는 건 언론뿐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할 때도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묻고 싶은 걸 묻는 것이지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말을 만들어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하는 자와 조사받는 자의 부딪힘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고독사 같은 거는 그 요양보호사들이 관리를 하는 데는 거의가 그렇게 며칠을 가지는 않아요. 요양보호사들은 최소한 거의 매일 전화 통화는 한다고 보고, 뭐 오늘 통화가 안 됐으면 내일은 방문을 해보고 내일 가서 문을 못 열으면, 그러니까 길어지면 한 3일, 2, 3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대개가 이제 여자분들이고 아주머니들인데, 그때만 해도 사회생활이 살림이나 할 줄 알았지 그런 처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하얘지는 거지. 그 이제 초기의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그 역할을 다 했죠. 그래도 그 주부들의 그 요양보호사는 어찌 보면 서로의 이 경쟁심도 있었고 잘하려고 하는 정성도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이제 처리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들 관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그 업무 관계, 업무 처리나 이런 것이 원활한가요? 그때 내가 거론하던 청만 해도
담당 복지과장 같은 사람이, 구청의 복지과장 사람들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 거기에 주무관 하나는 나중에 막 그걸로 인한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연구를 쓰고 그랬구나. 박사 학위까지 따서 지금도 아마 상당히 그 필요한 요직에 가서 근무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오랜 연도 있고, 그 양반들은 독거노인들 뿐만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애를 많이 써준 분들이라고 고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의하면 결국 그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의 경우는 이런 센터에서 관리의 영역에 밖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죠. 뒤늦게 발견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구나. 그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하다가 보면 주소는 거기 돼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후로 그 전수조사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 한 10년 전 얘기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소록은 넘겨줘도 전화번호는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독거노인을 한 번을 찾아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서 결론이 나질 않아요. 전화번호가 있으면 쉽게, 가족 전화번호도 있으면 쉽게 파악이 되고, 카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그런 부분에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등록상 혼자 산다라고 파악되면은 그런 지원을 빨리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요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보도에 보면은 자녀들도 다 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그런 재산도 좀 있고, 그런데 혼자 독거를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장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자식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독거로서 인정이 안 되나요? 그 자식들이 있지만 혼자 사는 분들. 주민등록을 받는데 동사무소 일선에서의 주민등록 이전 담당을 하는 사람이 뭐 상당한 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동거로 같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상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주민등록 불실기재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 어떤 경우는 보면 자식들의 편의에 의해서 동거가 돼 있지,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혼자 사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런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상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혼자 독거를 하시고, 신자는 혼자 사시는데 그나마 그 자식들이 그 어른을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게 해놓고도 자식의 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